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건물들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칠이 벗겨진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하기 힘들다는 학우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학내 노후된 건물들을 김희정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물에는 녹이 슬고 페인트 칠은 벗겨져 있습니다. 천장은 부서져 전선이 보이고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원흥관입니다. 1969년 준공된 원흥관은 2010년 내부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낡고 쾌적하지 않은 시설 탓에 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낮습니다. 약간 노후하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 쓰게 되고 쓰는 입장에서도 약간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체육관 시설이랑 기구가 너무 노후돼서 불편함이 많은데 개선을 좀 해주시면. 사회과학관, 경영관, 학림관은 비교적 최근인 10년 전에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여 시설이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그러나 원흥관을 비롯하여 학생회관, 과학관은 외부 리모델링 이력이 없고 건물 외부와 내부 또한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설팀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시설팀은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보수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나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안에 대해선 공사기간, 공사예산, 공간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므로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단위부서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설팀에 따르면 노후 건물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낡은 건물 시설 때문에 학업의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노후 건물에 대한 학교 측의 빠른 해결이 필요한 바입니다. DUBS 뉴스 김희정입니다. 지난 7월 식약처는 비위생적인 얼음을 사용하는 매장 41곳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 명단엔 교내 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위생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강민희 기자입니다.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 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 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매장을 적발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 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적발 과정 중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카페 가온누리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본교 생활협동조합이 가온누리 카페 얼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9월 초 가온누리는 다시 이에 대해 행정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필터 교체 어떻게 하냐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필터를 통과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얼음을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기계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2주일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뜯어서 하는 경우가 간단하게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은 2주에 한 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더더욱 좀 세심하게. 현재 생협은 카페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빙기를 지속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줘야 하며 주기적으로 필터를 갈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지속적인 수거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DUBS 뉴스 강민희입니다. 행복 명상 토크 콘서트 청년 내 마음을 만나다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행사는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청년의 자아찾기와 미래라는 특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조계종 교육 아사리, 원영 스님과 함께 명상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금 공연과 우리 대학 정각원 합창단의 음성 공양도 콘서트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강의, 명상,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BMC와 서울 캠퍼스가 셔틀버스를 통해 서류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내 대회 및 학사 행정 서류 등의 제출은 대부분 서울 캠퍼스에 합니다. 1시간 반가량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BMC 학생들에겐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캠퍼스 간 연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학교 홈페이지, 동국의 제안 배너에 게시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소속 대학 교학팀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대장을 작성하면 서류 모음이 셔틀버스를 통해 본관 수의실에 전달되고 각 부서에서 서류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캠퍼스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BMC 학생들의 교내 사업 참여도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 내 전동 휠이나 킥보드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우들을 종종 봤는데요. 이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박정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현재 킥보드 사용은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 길처럼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데 걷기엔 좀 멀고 차를 타기엔 애매한 마지막 이동거리를 영어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라스트 마일을 노린 새로운 교통수단이 바로 킥보드인데요. 더불어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킥보드도 공유 서비스가 생겨나다 보니 최근 들어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이 이용하는 만큼 또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킥보드와의 접촉사고도 늘고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관련 법망이 잘 꾸려져 있는 상황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도 소유해야 하고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안전모도 필수로 써야 하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거의 일반 차량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번호판을 달거나 보험을 꼭 들어야 할 의무가 없고 운전에 필요한 전조등, 방향지시 등 후면 거울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도로에서 안전히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킥보드를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인도에서 타다 보면 킥보드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밖에 되지 않아 자동차와 함께 달리기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인 이면도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골목길마다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몰라 항상 위험합니다. 네, 점점 대중화는 되고 있는데 어디서 타야 할지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착 인터뷰 박정민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이 과정이 실은 이 한글 덕분이 아닐런지요. 저희는 내일도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DUBS 뉴스센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